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길에 나선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이 기간에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면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순방의 목적은 동맹국의 방어와 억지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며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낮 한국, 일본 방문을 위해 전용기로 출발한 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기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 기간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소통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We have communicated with not just our allies, but with China, that this would cause the United States only to increase our fortitude in terms of defending our allies and cause adjustments to the way that our military is postured in the region.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억지와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물론 미한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something does occur, it will only serve to reinforce and highligh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engaged in the Indo-Pacific, is going to be a stalwart ally, and is going to stand up to and not shrink from any acts of aggression.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진전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의미 있거나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할 의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대북 압박과 함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as long as they continue to refuse to do so, we'll continue to stay on the course we're on, which is to impose pressure, to coordinate closely with our allies, and to respond to provocations with clarity and decisiveness.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순방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우리의 동맹을 위해 이곳에 왔고 한국과 일본의 방위와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으며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 등 5개 나라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9일 연방관보에 공개된 공고문 초안에서 무기수출 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이란과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서명된 이 공고문은 20일 공식 게시가 예고됐으며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방 관련 물품을 비롯해 서비스의 수출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은 첫 해부터 26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유럽연합 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17일 공개한 프랑스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과 국제적 수준에서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 이행을 위한 충분한 방안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또 프랑스 당국은 명단 공개와 규제 기관의 실사에 더해 세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 상주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명단을 대조했다면서 이는 프랑스의 이들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측 사절단으로 방한했던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제재로 대응할 것을 확신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지원을 위해 양국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1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당국자들로부터 들은 한국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선 미한 정상회담 전후 핵이나 탄도미사일 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자제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은 강력한 추가 제재로 대응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hope that the North Koreans know better than to do a nuclear test, but should they do it, I'm certain that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Korea, along with Japan, would, and perhaps the United Nations, would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continue to isolate North Korea. 베라 의원은 이어 한국이 미국과 동맹 강화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에 대해선 미국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 강화와 관련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주한미군 유지를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방위 공약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경쟁 속 윤 대통령이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 쿼드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pleased that President Yoon is willing to work with the members of the Five Coalition, Australia, Indi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well as to take a bigger role in the region and globally. I wouldn't characterize that as being against China. Without focusing on China, I think they could focus on building the relationship with other democratic allies in the region. 베라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관계를 저해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영내 문제 가운데 미한일 삼국공조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미국 하원의 민주당 앤디 레빈 의원이 밝혔습니다. 레빈 의원은 지난 17일 트위터 글을 통해 코로나 사태는 북한 주민들이 백신은 물론 기본적인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에 거의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며 미국은 제재가 시급히 필요한 인도 지원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동반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비영리 단체들이 제공하는 인도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레빈 의원과 마키 의원은 지난해 3월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제재 규정 일부 수정 내용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재상정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1년 넘게 상하원 외교위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오는 21일 한국 서울에서 열릴 미한 정상회담과 이어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국장은 19일 VOA에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고 억압적 전체주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권 문제 제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미한 양국 정상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것임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은 어떤 행정부에도 똑같이 요구되며 북한과의 상호작용이나 외교에서도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제 압박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또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수용 여부이며
특히 지원 물자가 군부나 엘리트가 아닌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